자, 이번 주 수업도 위클리 리뷰부터 같이 시작하겠습니다. 자, 먼저 위클리 리뷰는 빈칸 추론 문제인데 살짝 어렵게 느껴질 수 있기는 하거든요. 근데 우리가 선생님하고 이제 공부를 하면 쭉 계속 반복되는 이야기들이 있을 건데, 그 중에 선생님이 정말 중요하니까 늘 강조하는 것 중에 한 가지가 뭐냐면, 글을 읽어가면서 글에 대한 내용 파악이 잘 안 될 수도 있어요. 안 되면 어떡하지? 왜 안 되지? 엿됐다, 망했다, 폭망, 똥망, 개망, 이렇게 생각하지 말고 어떻게 생각하는 거냐면 안 될 수도 있는데, 근데 꼭 파악해야 되는 건 바로 뭐냐면, 전체를 쭉 글을 한번 읽고 나서 최소한 이게 한 가지 소재를 자세히 다루었는지, 아니면 두 가지 소재가 등장하면서 두 개를 가지고 비교, 대조하면서 왔다 갔다 두 가지를 계속 이야기하는가, 즉 하나냐 두 개냐, 요건 꼭 파악해야 돼요. 자, 그래서 특히 이제 빈칸 추론 같은 경우도 우리가 빈칸 문제를 푸는데 전체적인 구성을 살펴볼 때 하나를 자세히 다루었는지 아니면 두 개를 비교, 대조했는지, 이런 것들을 생각해 보자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사실은 별거 아닌데, 우리가 의식하면서 문제를 풀어가는 연습을 잘 안 하면 막상 시험 볼 때는 이걸 설명을 들으면 알겠는데, 시험 볼 때는 이게 잘 떠오르지 않는 경우가 생기거든요. 왜 그러냐면 자꾸 무엇만 하려 하기 때문에, 자꾸 해석만 하려 하기 때문에, 해석이 막히면 전체적으로 다 막히는 느낌을 가져가는 그런 상황이 반복되기 때문에 그렇거든요. 그래서 일단 막히는 부분이 있어도 전체적으로 하나냐 두 개냐, 이 느낌을 좀 가져갈 필요가 있다. 자, 그래서 한 개를 자세히 다루었다면, 그러면 이제 빈칸은 당연히 상위 개념이나 하위 개념, 즉 전체적으로 포괄적인 말이거나 아니면 주제 있죠. 뭐 주제라든가 아니면 그와 관련된 구체적인 사례가 될 수 있다. 이렇게 이제 보는 거고. 자, 근데 만약에 두 개를 자세히 다뤘다면, 사실은 최근에는 이게 잘 나오거든요. 이게 이제 잘 나오는데, 두 개를 가지고 뭐 비교하거나 대조하고 있다면, 그렇다면 즉 뭐 A하고 B 두 가지가 있는데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한다면, 그렇다면 가장 먼저 파악해야 될 게 바로 뭐냐면 빈칸이 둘 중에 어느 것인가. 그래서 빈칸이 A가 될 수도 있고, 아니면 빈칸이 뭐가 될 수도 있겠어요? B가 될 수도 있겠죠. 그쵸? 자, 근데 여기서 이제 또 한 가지 더 중요한 건 뭐냐면, 그래, 전체를 쭉 읽고 나니까 두 가지를 자세히 비교, 대조한 것 같다는 느낌이 좀 들었다. 한 가지가 아니라 두 가지라는 느낌이 들었는데, 그렇다면 빈칸이 첫 번째 A에 해당되는 것 같다, 혹은 두 번째 B에 해당되는 것 같다, 그런 느낌을 잡았다면 밑에서 당연히 A와 B를 찾아내면 되겠죠. 그쵸? A와 B를 찾아내면 되는데, 근데 A가 들어간다면 당연히 무엇이 가능할까요? 당연히 이렇게 가능하겠죠. 그쵸? 이게 이제 수능이 좋아하는 한 가지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되는 요령들이에요. 그래서 첫 번째 A라는 걸 알았는데, 그렇다면 A만 차지를 하지 말고 A가 들어갈 자리라면 당연히 B가 아닌 것, 요렇게도 이제 가능하다라는 거예요. 왜? 전체로 두 개 다뤘으니까 이런 식으로 우리가 문맥을 좀 보는 느낌을 좀 가져가줘야 된다라는 거예요. 자, B가 들어간다는 걸 알았다면 무엇도 생각해 보자고, A가 아닌 것, 이렇게도 생각해 보자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은 저 부분이 최근에 가장 잘 나오는 빈칸 추론 문제의 패턴이니까 요건 좀 기억하자. 아시겠죠? 자, 그러면 여기 한번 봐보세요. 자, 계속 이제 무슨 얘기를 하고 있냐면, 운동선수들이 가지는 두 가지 성향에 관한 이야기예요. 그쵸? 운동선수들이 가지는 두 가지 성향인데, 첫 번째를 딱 보면 살짝 애매한데, 두 번째 문장에서 뭐가 보이냐면, 두 번째 문장에서 이거 딱 보이죠? 그쵸? 이렇게 딱 쓰였고, 그 다음에 이게 쫙 나온 걸로 봐서, 모든 문제는 항상 특정한 문제에만 해당되는 요령이 있는 것이 아니라 그걸 통해서 다른 문제에도 적용하면서 전체적인 흐름을 파악하는 게 가장 중요하거든요. 여러분, 이런 단서들은 우리가 어디에서 많이 봤어요? 이런 단서들은 순서나 삽입에서 많이 봤죠. 그렇죠? 순서나 삽입 문장에서 얘네들 다음에 뭔가 나오면, 그렇다면 얘는 뭘 가리키는 거? 앞에 나오는 걸 가리키는 거죠. 바꿔 말하면 지금 얘를 주고 나서 이 이야기를 했기 때문에 요건 앞에서 언급되는 거, 최소한 몇 가지 앞에서 언급되는 거 바로 두 가지라는 거 볼 수 있겠죠. 그쵸? 자, 그러면 우리가 앞에서 언급되는 거 두 가지, 그러면 뭘 볼 수 있는 거냐? 이거 잘 봐야 돼요. 이렇게 딱 or가 나왔을 경우에는 A or B 해서 A 혹은 B 둘 중 하나 선택을 가리킬 수도 있고, 아니면 두 가지가 언급되는 거예요. 그쵸?
짜장면 아니면 짬뽕 먹을 거야 라고 딱 이야기를 한 거죠. 그럼 둘 중 하나 선택하겠다 그런 의미가 될 수도 있겠지만 일단 두 가지가 제시된다는 사실에는 변함이 없는 거죠. 이런 느낌들을 잘 살리는 거예요. 자, 그러면 앞에서 뭐가 보이냐면 태스크를 할 거냐 아니면 뒤에 보니까 이거 involved를 할 거냐 그 얘기죠. 그쵸? 즉 어디에서 스포츠에서 목표가 있는데 근데 그게 하나는 바로 태스크와 관련된 목표냐 또 한 가지는 바로 무엇과 관련된 이거와 관련된 목표냐 이렇게 보는 거예요. 근데 자 모든 운동선수들이 뭘 가지고 있냐면 이걸 가지고 있다라는 거죠. 두 번째 뒤쪽에 나오는 것에 대한 이걸 가지고 있는 거고 자 preference는 선호란 뜻이죠. 그쵸? 그 다음 innate는 바로 무슨 말이에요? innate는 태어났을 때부터 안쪽에 가지고 태어나는 것 그런 의미에서 타고난 혹은 선천적인 그 뜻이죠. 자 얘는 여기에 딱 동그라미 쳐보세요. 태어날 때부터 안쪽에 그 다음에 여기에서 natural을 딱 생각해 보는 거예요. 안쪽에 자연스럽게 가지고 있는 거구나. NAT에서 natural을 그대로 끄집어내면 돼요. 그래서 타고난 선천적인 그 뜻인데 자 그러면 선천적으로 선호하는 거죠. 그쵸? 무엇을 선호하는 거야? 뒤에 나오는 스포츠에서의 목표 두 가지를 선호하는 거죠. 그쵸? 그 중에 하나는 태스크와 관련된 거고 또 하나는 무엇과 이고와 관련이 있다. 이렇게 이제 보는 거고 참고로 여기에서 이고라는 건 무엇으로 볼 수 있냐면 이고는 그냥 셀프라고 보면 돼요. 자라는 뜻이죠. 자. 그쵸? 그 다음에 태스크는 당연히 뭘로 볼 수 있을까요? 태스크는 이렇게 보면 딱 좋아요. 사실은 태스크는 일이라고 생각하면 돼요. 자 그러면 운동선수의 일은 당연히 뭘까요? 운동선수의 일은 경기에서 바로 좋은 결과를 내는 것이라고 볼 수 있겠죠. 그쵸? 그러니까 태스크를 과제 혹은 과업 이런 뜻으로 많이 알고 있는데 그냥 일이라고 봐도 상관은 없다. 자 그러면 결국은 자 이렇게 타고난 선호가 있는데 그걸 무엇이라고 볼 수 있다고? 바로 이것 아니면 이것이라는 성향이라고 볼 수 있다. predisposition은 그냥 성향 그렇게 보시면 돼요. predisposition 성향 이렇게 보면 되는 거고 얘를 이렇게 딱 가로로 묶어주세요. 가로로 묶어서 disposition 이렇게 그냥 성향이나 기질이라는 뜻으로 같이 기억해 주세요. 자 이렇게 딱 적어보세요. 성향이라든가 기질이라는 뜻으로 요거 있죠? disposition, 그 다음에 temper라든가, 그 다음에 temperament. 얘도 이렇게 같이 기억해 주세요. 근데, 성향이나 기질이면 이제 이 세 가지를 많이 쓰는데, 여러분 지금 요거 disposition 앞에 이걸 붙인 걸로 봐서 pre를 붙이면 대충 어떤 느낌인 거예요? 미리, 앞, 그 뜻이죠. 그쵸? 그러니까 미리, 앞에서 가지고 태어난 것. 그래서 선천적인 성향. 이것을 보통 predisposition 이렇게 하는구나. 근데 우리는 이 단어가 훨씬 더 중요해요. 아시겠죠? 이렇게 같이 기억해 주세요. 자, 그러면 첫 번째하고 두 번째 문장을 통해서 우리가 뭘 볼 수 있냐면 운동선수들은 두 가지 성향이 있다. 한 가지는 뭐가 되는 거고 태스크에 집중하는 성향이 있고 또 한 가지는 이고 바로 자기 자신 자아에 집중하는 성향이 있다. 이제 이렇게 읽어가는 거예요. 아시겠죠? 자, 그러면 뒤쪽 보니까 여기까지 살짝 어려운데 뒤쪽에서 이제 또 뭐가 보이냐면 뭐뭐라고 일컬어지는 그 뜻이거든요. 뭐뭐라고 일컬어지는 뭐뭐라고 가리켜지는 그 뜻이거든요. 요걸 한 단어로 하면 뭐가 될까요? 뭐뭐라고 일컬어지는 혹은 뭐뭐라고 불리는 그 뜻이잖아요. 그래서 사실 얘를 한 단어로 하면 이렇게 돼요. 그러니까 이렇게 알아둬야 돼. cold를 쓸 걸 뭘 많이 쓴다고? refer to를 많이 쓴다고 이렇게 보면 돼요. cold를 쓸 걸 refer to를 많이 쓴다. 즉 얘가 나오면 얘로 인식하시면 돼요. 자 그러면 자 이러한 타고난 혹은 선천적인 성향 즉 무엇이라고 여겨지는 거 여기 as까지 딱 적어주세요. 그래서 refer to as를 그냥 cold 이렇게 쫙 보면 되고 그게 바로 뭐라고? 이렇게 쫙 나오는 거라고. 그쵸? 이 두 가지라는 걸 알 수 있겠죠. 운동선수와 관련된 두 가지. 태스크를 할 거냐 아니면 이고를 할 거냐 이렇게 보는 거고 그 다음에 요거 있죠. 요거 살짝 어려워도요. 결국은 잘 봐요. 콜드가 뭐뭐라고 불리는 거니까 그럼 결국은 얘나 같다라는 뜻이겠죠. 그쵸? 이거라고 불리는 요거잖아. 그쵸? 그러면 이걸 이해했으면 같은 말이라고 보면 되는 거고 얘가 살짝 어려워도 얘를 이해했으면 어차피 얘나 같은 말이니까 서로 이해하기 쉬운 걸로 이해해도 된다라는 거야. 아시겠죠?
참고로 이제 오리엔테이션은 바로 어떤 거냐면 뭔가를 지향하는 거잖아요. 뭔가를 향하는 거. 지향이라는 뜻으로 이제 딱 보시면 돼요. 뭔가를 향하는 것. 자, 그러면 태스크를 지향할 거냐, 즉 일을 지향할 거냐, 아니면 이고를 지향할 거냐, 뭐 이렇게 쭉 보이는데, 자, 이런 두 가지 성향이 있는데, 그게 자, 발달한다고 믿어집니다. 어린 시절 동안에 주로 무엇 때문에? 바로 사람들의 유형 혹은 사람들의 종류 때문에. 자, 어떤 사람들이에요? 명사 뒤에 주어 동사가 보이니까 뒤에서 이렇게 딱 꾸며주는 걸 보면 되거든요. 자, 그러면 운동선수들이 어떻게 되는 거야? come in contact with니까 그냥 접촉하다, 만나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즉 운동선수들이 컨택하는 이렇게 생각하면 돼. 운동선수들이 컨택하는 사람들의 유형에 따라서 즉 누굴 만나느냐. 자, 그리고 어떻게 보니까 자, 운동선수들이 바로 배치된 상황에 따라서 그러면 자, 운동선수들의 어린 시절 동안에 태스크 혹은 이거 골 오리엔테이션 이걸 발달하게 되는데 근데 그건 누굴 만나느냐 그리고 어떤 상황에 처해지느냐에 따라 달라진다. 일단 두 가지가 생기는데 그건 주변 사람들과 주변의 상황 때문에 생기는 것이란다. 이제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죠. 그렇죠? 자, 그리고 자, 이제 뒤쪽에 예를 쭉 살펴보면 자, 만약에 아이들이 consistently는 일관성 있게 그 뜻이겠죠. 일관성 있게 뭘 받는 거예요? 부모의 칭찬을 받는 거죠. 그렇죠? depending on은 뭐뭐에 따라서 그 뜻인데요. 자, 그러면 자, 노력에 따라서 일관성 있게 부모의 칭찬을 받고 그다음에 뒤에서 recognition은 인정이라는 뜻이잖아요. 자, 그러면 개인적인 개선에 대한 인정을 받습니다. 누구로부터? 코치로부터. 즉 부모에게서 바로 칭찬을 받고 코치로부터 인정을 받고 그리고 나서 격려받는다면 혹은 용기를 갖게 된다면 무엇을 할 수 있도록 그들의 실수로부터 배울 수 있도록 용기를 받게 된다면 그렇다면 아이들이 이제 무엇을 발달시키게 된다고? 요걸 발달시키게 된다는 거죠. 참고로 여기에서 포스터는 조성하다 만들다 적어주세요. 조성하다 만들다. 자, 그러면 앞의 내용을 바탕으로 조금만 다시 한번 생각해 볼까요? 자, 앞에서 아이들은 결국은 태스크 오리엔테이션을 발달시킬 수도 있고 이고 오리엔테이션을 발달시킬 수가 있는데 그건 무엇 때문이라고? 어린 시절에 만난 사람들과 상황 때문이라고. 그쵸? 자, 그리고 나서 어린 시절에 이렇게 칭찬을 해주는 부모와 그 다음에 자신을 인정해주는 코치를 만난 아이들은 그러면 무엇을 만들게 된다고? 태스크 오리엔테이션을 만들게 된다고. 과업 지향적인 것 혹은 일 지향적인 것 이런 것을 만들게 된다고. 자, 그리고요. 자, 그건 자, 그래서요. 뒤에 보니까 it for to 이렇게 딱 보이기 때문에 얘는 가짜, 투부정사 이하가 진짜. 그리고 바로 투부정사 앞에 for 플러스 목적격은 의미상의 주어가 되는 거죠. 그쵸? 자, 그래서 어떻게 되는 거야? 자연스럽게 됩니다. 아이들이라고 봐야 되겠지. 그쵸? 아이들이 믿게 되는 거죠. 뭐라고? 성공이라는 것은 무엇과 관련이 있는 것이라고? 마스터가 되도록 열심히 훈련하는 거예요. 열심히 익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바로 어떤 거라고 볼 수 있겠어요? 그냥 어떤 기술이라든가 기량의 숙달 이렇게 보면 돼요. 그러니까 마스터의 실력 이렇게 생각하면 딱 좋아. 마스터의 실력. 그래서 결국은 성공이라는 것은 숙달과 노력과 이해와 그 다음에 개인의 책임 이것과 관련이 있다라는 것을 아이들은 믿게 되는 거죠. 그렇죠? 자, 근데 이게 무엇과 관련이 있다고? 이렇게 관련이 있다고 생각하면 돼요. 그렇죠? 태스크 오리엔테이션을 당연히 아이들은 만들게 되는 거고 그게 이것과 관련이 있다고 생각하는 거죠. 그렇죠? 자, 그 다음에 그래서 이제 또한 이제 뒤쪽 보니까 스포츠에서 그들의 롤 모델의 행동 또한 이러한 발달에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자, 그리고 자, 그러한 환경은 즉 앞에 나오는 어떤 환경이야? 앞에 나오는 어떤 환경? 태스크 오리엔테이션을 갖게 되는 그러한 환경은 다르다고. 그쵸? 이제 몇 번째 이야기가 나올 것 같아요? 이제 두 번째 이야기가 나올 것 같죠? 그쵸? 그러니까 이런 것들은 처음에 어느 정도 이해를 잘 했다 하더라도요, 중반부 이후 가면서 약간 그 흐름을 잃거나 방향을 상실하는 경우가 생길 수 있거든요. 그러면 얼른 처음으로 다시 한번 돌아가서 왔다 갔다 해도 괜찮아. 얼른 처음으로 다시 돌아가서 하나를 자세히 다루고 있는 것인지 두 개를 비교하는지 그 구성을 다시 한번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면 분명히 앞에서 우리가 태스크 아니면 뭐라고 했었어요?
이거라고 우리가 이제 파악을 했었죠. 그쵸? 그럼 여기까지 지금 무슨 얘기 나왔으니까? 바로 태스크 이야기가 나왔으니까. 그럼 뒤쪽은 뭐가 나올 것이다? 이거가 나올 것이다. 이렇게 다 보는 거야. 그쵸? 자, 그러면 태스크 오리엔테이션이 발달하는 그러한 환경은 다릅니다. 다릅니다. 자, 그리고 원은 앞에 나오는 단수 명사를 가리키는 거니까 이렇게 딱 가리키는 걸로 보면 돼요. 자, 그러면 태스크 오리엔테이션이 발달하게 되는 그러한 환경은 환경과 다릅니다. 어떤 환경과 다르다고? 아이들이 형성이 되지. 그치? 무엇에 의해서? 보상에 의해서 형성이 되죠. 그쵸? 근데 어떤 보상인 거예요? 그냥 이기는 것 alone 하나만 가지고 보상을 받는 거야. 그쵸? 이기는 것 하나만 가지고 보상을 받고 그 다음에 가장 높은 점수나 등급에 대한 칭찬 그 다음에 비판이라든가 non-selection이죠. 그래서 non-selection이라는 건 어떤 걸까? 선택받지 못하는 거죠. 그럼 반대로 스포츠에서 선택받는 건 어떻게 되는 거야? 스포츠에서 선택을 딱 받으면 경기에 나갈 수 있는 거잖아. 그쵸? 근데 non-selection이니까 경기에 나갈 수 없는 거겠죠. 그쵸? 그래서 요걸 어떻게도 해석할 수 있다고 이렇게 미선발해서 선발되지 못하는 것 이렇게 가능한 거야. 자, 여기서 이렇게 기억해야 돼. 여기서는 지금 상황이 어떤 상황이니까 바로 스포츠와 운동선수 이런 이야기들을 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non-selection이 미선발이라고 이렇게 보는 거고 상황이 바뀌면 그냥 선택하지 않는 것 이렇게 생각해도 되는 거예요. 아시겠죠? 자, 그러면 뒤쭉 보니까 뭐가 나오는 거예요? Despite making their best effort or 이렇게 쭉 보이죠? 그러니까 최선의 노력을 다했음에도 불구하고 비판을 받거나 미선발이 되는 상황. 자, 혹은 코치들이죠. 그쵸? 어떤 코치들인 거예요? 자신의 스타일이, 자, 이때 핸드아웃은 나눠주다라는 뜻이거든요. 여러분, 그 손에 있는 것을 핸디, 손에 있는 것을 바깥으로, 이렇게 해서 이제 손에 있는 것을 나눠주는 것. 그래서 우리가 보통 선생님 수업 시간에 나눠주는 그 프린트물 있죠. 그 프린트물을 그래서 이 두 단어를 붙여서 핸드아웃이라고 이제 얘기를 해주는 거죠. 그쵸? 그게 이제 유인물이라는 뜻인데, 자, 그러면, 자, 동등하지 않은, 공평하지 않은 인정을 나눠주는 거죠. 그쵸? 그럼 결국 얘는 어떻게 될 수 있겠어요? 얘는 그냥 기브라든가 혹은 무엇과 provide하고 비슷하다. 이렇게 봐도 이제 된다라는 거죠. 그쵸? 자, 그러면요. 요런 상황에서는 그러면 아이가 뭘 갖게 된다라는 거예요? 요 아이가 형성이 된다. 이렇게 되는데 무엇이 형성이 된다고? 요렇게 이해해 주는 거야. 그쵸? 두 번째 이야기니까. 아, 요런 상황은 지금 이고 오리엔테이션이 형성되는 상황인가 보다. 이렇게만 이제 이해해 주면 되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쵸? 자, 그러면 앞에서는 태스크 오리엔테이션에 관한 이야기가 나왔고 그 다음에 이고 오리엔테이션이 되는 그 상황은 바로 이런 상황이란다. 이기는 것만으로 보상을 받고 가장 좋은 등급이나 점수에 대한 칭찬을 받는 거고 안 그러면 비판이라든가 그 다음에 미선발되는 뭐 그런 상황이 생기는 거고 그 다음에 그때 그 코치는 자신이 이제 가르치는 그 선수들을 공평하거나 동등하지 못하게 인정한다라는 거죠. 그쵸? 야, 얘는 1등이니까 맛있는 거 먹어도 돼. 얘는 1등이니까 소고기 먹고, 야, 너는 그냥 풀떼기나 쳐먹어. 뭐 이렇게 된다라는 그런 상황이 될 수도 있다라는 거죠. 나 아니야. 자, 아무튼. 자, 어찌됐건. 자, 그 다음에, this kind of environment. 자, 이러한 그 종류의 환경은 도움을 준대. 뭘 도움을 준대? 바로 나오죠. 그쵸? 그러니까 이렇게 읽어갈 수 있어야 돼. 그쵸? 앞에 나오는 것은 그래서 무엇과 관련이 있다고? 바로 이것과 이제 관련이 있는 거고, 자, 이것을 형성하는 데 도움을 준다라는 거죠. 자, 뒤에서 flourish 보이죠? flourish의 별표. 자, flourish는 바로 무슨 말이니? flourish는 번성하다. 그쵸? 좋아요. 번성하다, 번창하다, 발달하다. 그 뜻이죠? 번성하다, 번창하다, 발달하다. 자, 요렇게 하나만 더. thrive 적어주세요. thrive. 요거 하나 알아두시고, 그 다음에 번성하다, 번창하다, 발달하다, prosper. 이 두 가지 같이 적어주세요. 그 다음에 along with는 그냥 뭐뭐와 함께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냥 along 없어도 돼요. 어떤 것과 함께 that이야라는 믿음과 함께 이렇게 딱 나오죠. 그쵸? 자, 그러면 요 자리에는 당연히 뭐가 들어가는 거야? 당연히 요게 딱 들어가는 거죠. 그쵸? 요게 딱 들어가는 거고 그러면 요게 들어가는 자리니까 요 자리에는 뭐가 들어갈 수도 있겠어요? 뭐가 들어갈 수도 있다고? not 뭐라고 할 수 있겠니? 그쵸? not 바로 task orientation 요렇게도 같이 생각해 주는 거야. 알겠어요? 그래서 not 그러면 task orientation이다.
이렇게 두 가지를 가지고 이야기하고 있으면 이런 느낌을 좀 잘 살리면서 읽어가 주라는 거예요. 그쵸? 자, 그러면 이제 결국은 앞에 나왔던 내용들을 살펴보니까 보세요. 자, 처음에 어떤 얘기가 있었냐면 태스크 오리엔테이션 같은 경우는 되게 긍정적인 상황이죠. 어찌 보면. 그쵸? 되게 긍정적인 상황이고 그 다음에 그냥 노력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노력하면 칭찬받는 거죠. 그쵸? 노력하면 칭찬받는 거 무슨 얘기야? 어찌 보면 점수라든가 그 다음에 등급은 중요한 게 아닐 수도 있다라는 거고 열심히 노력했으니까 코치한테 인정도 받는 그런 상황이 태스크 오리엔테이션이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이거 오리엔테이션은 어떤 상황이에요? 그냥 이겨야 된다라는 거죠. 이겨야 된다라는 거고 베스트 그레이드를 가져야 된다라는 거고 약간 이런 상황이잖아요. 자, 그러면요. 자, 보세요. 자, 밑에 있는 것들 쭉 살펴보면서 이제 어떤 얘기가 나오냐면 일단 결과라든가 과정 이런 얘기들은 없었죠. 그쵸? 이런 얘기들 자체는 없었고 그 다음에 두 번째 운동선수의 능력이 블라썸하게 됩니다. 블라썸의 별표 블라썸 이 표현이 최근에 정말 잘 나오거든요. 여러분 블라썸 발음 무슨 말이에요? 블라썸 그쵸? 꽃을 피우다 그렇게 보시면 돼요. 꽃을 피우다 그 느낌 그대로 가져가면 돼요. 자, 그러면 운동선수의 능력이 무엇과 함께 with는 뭐뭐와 함께 뭐뭇을 가지고 이미지 트레이닝과 함께 꽃을 피우게 된다. 자, 그럼 여기서 꽃을 피운다라는 것을 그러면 어떻게 된다라고? 발달하는 거라고. 이렇게요. 발달하는 거라고. 근데 설마 2번을 답으로 고르지는 않았죠? 그쵸? 전체적으로 이미지 트레이닝 자체가 아예 없었죠. 그쵸? 그러니까 나중에 혹시라도 수능 때 그럴 일이 있으면 안 되겠지만 찍는 상황이 생긴다면 대충이라도 훑어봐야 돼요. 대충이라도 쫙 빠르게 훑어보면서 이렇게 몇 가지 선지를 지문 속에서 아예 언급되지 않은 것이 보이는 선지를 걸러내고 나머지 중에서 찍어야지 그나마 정답으로 갈 가능성이 좀 크다라는 거죠. 일단 이미지 트레이닝 요 얘기가 없었고 그 다음에 이것도 없었죠. 협력이라든가 협동 그 다음에 뭐 경제 그 다음에 특히 여기 팀을 만든다 그 얘기 자체도 없었죠. 그쵸? 자, 그러면 보세요. 자, 능력과 재능이죠. 그쵸? 무엇이 아니라 능력과 재능, 무엇이 아니라 노력과 개인적인 얘 똑같아요. 얘도 바로 이제 노력이라는 뜻이죠. 그쵸? 자, 그러면 능력과 재능이 무엇이 아니라 노력이나 개인적인 노력이 아니라 능력과 재능이 성공을 언한다고 언은 얻다, 확보하다 이렇게 딱 적어주세요. 얻다, 확보하다, obtain과 비슷한 의미예요. 얻다, 확보하다, obtain과 비슷한 의미. 자, 그러면 이 부분 있죠. 이 부분. 노력에 대해서 칭찬을 받는 것. 그게 어디에 있었을까요? 노력한 것에 대해서 부모에게 칭찬을 받고 코치에게 인정받는 것. 그게 어디에 나온 얘기예요? 첫 번째, 태스크 오리엔테이션에서 나온 얘기죠. 그쵸? 아, 그래서 요렇게 쓰는구나. 요렇게 썼고, 이 부분이 무엇과 관련이 있다고? 태스크 오리엔테이션과 관련이 있다고. 그러니까 요게 살짝 헷갈려도 아, 첫 번째가 아니라고 이야기를 했구나. 네, 빈칸에는 두 번째 이야기가 들어가는 건데 그럼 두 번째만 찾지 말고 첫 번째가 아닌 것 이렇게도 찾아가 줘야 되는 거니까 첫 번째가 아니라고 이야기를 했으니까 몇 번이 답이라고? 4번이 답이라고 이렇게 볼 수 있어야 돼요. 아시겠죠? 자, 그다음에 이제 5번 같은 경우는 사실은 요게 안 나왔죠. 그쵸? 요게 자체가 언급되지 않았죠. 운동선수들의 피어니까 바로 어떤 뜻이에요? 피어는 또래나 동료라는 뜻이죠. 그쵸? 그러니까 같이 운동하는 선수들 그 이야기가 나오지 않았다라는 것도 볼 수 있는 거고 그 다음에 진정한 심판이다. 그 얘기도 없죠. 그쵸? 그러니까 진짜로 내가 잘하는지 그렇지 않은지를 평가해주는 진정한 심판은 누구야? 옆에 있는 또래 혹은 동료 운동선수들이다. 그렇게 나와 있는데 역시 이것도 아니죠. 그쵸? 그래서 답은 당연히 몇 번이라고? 4번이라고. 자, 이 문제 같은 경우는 사실은 빈칸 추론에서 두 개를 자세히 다룰 때, 두 개를 비교 대조할 때 그때 빈칸이 첫 번째냐 두 번째냐 이 구성을 몰라도 나머지가 아닌 것 같으니까 요게 답이다 이렇게 골랐을 수도 있거든요. 근데 앞으로는 어떻게 풀어야 돼? 두 개를 가지고 이렇게 쭉 이야기하고 있다면 바로 둘 중에 어떤 거냐. 아까 여기서 말씀해 드린 대로 첫 번째 A에 해당되는 것 같다. 그러면 not B다. 이것도 생각하는 거고 두 번째 B에 해당되는 것 같다. 그러면 not A다. 이것도 생각하면서 그렇게 풀어가줘야 돼요. 왜냐면 보기를 가지고요.
하나 혹은 두 개 정도는 살짝 헷갈리게 이렇게 같이 제시될 수 있기 때문에 그 구성에 주의하면서 꼭 풀어볼 필요가 있다. 아시겠죠? 그쵸? 자, 이렇게 생각하고요. 다음에 또 비슷한 문제를 또 가지고 올 테니까 계속해서 연습하면서요. 수능은 선생님이 쭉 말씀드리고 있지만, 어렵고 복잡한 걸 많이 하는 게 아니라 바로 자주 나오는 패턴에서 내가 실수하지 않도록 반복 연습하면서 독해력을 키우고 바로 속도를 키우는 것. 이게 포인트라는 것을 꼭 알아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리고 EBS 관련해서 물어본 친구가 있어서 제가 이제 선생님한테 이제 물어본 친구가 있어서 이제 말씀드리는 건데요. 올해 EBS 연계 교재 같은 경우는 여러분은 어차피 학교에서 내신으로 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급하게 마음먹을 필요 없어요. 급하게 마음먹을 필요 없고 학교에서 학교 선생님의 성향에 따라서 문제가 출제되는 것이 살짝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학교 수업 들으면서 그때부터 EBS 문제를 쭉 풀어가면서 따라가도 되고요. 우리는 2월 셋째 주부터 선생님이 재수반에서 수능 특강 영어 수업을 하기 때문에 그때부터 수업 영상을 그대로 찍어서 여러분들한테 공유를 해 드릴 테니까 그거 그때 이제 풀어보면서 영상을 이렇게 활용하는 거예요. 풀어보면서 내가 이해가 잘 안 되는 부분이 있다거나 아니면 빠르게 전체 내용을 핵심을 가지고 다시 한번 정리하고 싶을 때 그때 영상을 1.5배속 정도에서 이렇게 약간 빠르게 하면서 이렇게 계속 반복하면서 익숙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야 시험 문제가 학교에 따라 조금씩 다르거든요. 어떤 학교는 범위가 되게 많아가지고요. 시험지만 4장이고 빽빽하게 채워지고 한 40문제, 50문제씩 해가지고 그냥 딱 보자마자 내용 기억나고 바로 풀어야 되네. 이런 식으로 이렇게 양으로 승부하는 학교가 있고 어떤 학교는 문제는 몇 문제 학교에서 수업이 진도가 안 나가는데 되게 디테일하게 세부 사항을 알아야 그래야 이렇게 문제를 풀 수 있게끔 흔히 말하는 조금 까다롭게 꼬아서 내는 그런 학교들이 있어요. 그건 이제 그때 그 연도에 어떤 선생님을 만나느냐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는 문제예요. 그렇기 때문에 기본적인 내용 이해는 빨리 한다고 되는 것이 아니라 먼저 한다고 되는 것이 아니라 학교 선생님 성향을 파악하면서 그리고 우리가 나가는 영상과 자료를 같이 보면서 내가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있거나 빨리 정리하고 싶을 때 그때 영상을 활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제공해 드릴 테니까 불안해하지 마세요. 아시겠어요? 불안해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EBS는 그렇게 그리고 어떤 자료를 만나도요. 지문에 대한 나의 이해가 좋아져야 되기 때문에 나중에 공부하면서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있으면 선생님한테 문자를 보내고 따로 시간을 잡아주세요. 그렇게 해서 여러분에서 30분이 됐건 1시간이 됐건 나한테 이렇게 쭉 설명을 듣고 가면 돼요. 그래서 여러분 브로셔 보면 학생들 후기에 보면 선생님이 되게 질의응답 잘해준다는 얘기 많이 나오죠. 질당 꿀입니다요. 이렇게 나오는 경우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해될 때까지 이렇게 쭉 말씀을 드릴 테니까 몰라도 헷갈려도 나한테 물어보시면 돼요. 아시겠죠? 여러분 뭐가 창피한 건 줄 알아요? 뭐가? 모르는데 아는 척하고 넘어가는 게 창피한 거예요. 모르는 건 모른다고 하고 이해되지 않는 것을 약간 헷갈린다고 설명 좀 해주세요. 이렇게 말하는 건 그건 창피한 거 아니에요. 왜? 우리 학생이잖아. 그쵸? 학생은 당연히 물어보면서 선생님한테 배우는 게 맞는 거예요. 근데 모르는데 아는 척 하면서 넘어가는 거 있잖아요. 그게 진짜 창피한 일이 생겨요. 아시겠죠? 그러니까 EBS는 불안해하지 마시고 그때부터 천천히 어차피 우리도 2월 셋째 주부터 나갈 거니까 그때부터 생각하고 하셔도 됩니다. 아시겠죠? 자, 그리고 듣기 관련해서 한 가지요. 듣기가 약한 친구들 같은 경우는 절대 듣기 기출문제를 가지고 하지 않습니다. 어차피 듣기는 기출문제가 크게 효과가 없는 분야 중에 한 가지예요. 왜 그러냐면 듣기는 항상 문제가 그 해에 듣기 문제가 출제되는 그때 있잖아요. 그때 트렌드를 많이 반영을 해요. 그때 트렌드를 많이 반영을 하기 때문에 옛날 수능 기출문제를 보면 유튜브 채널에 관한 이야기가 없어요. 근데 최근에는 계속 유튜브 채널에 관한 이야기가 특히 뒤쪽에 16번이라든가 17번 문제 있죠. 거기에서 대부분 많이 나와요. 그렇죠? Welcome to my channel 이렇게 하면서 막 시작해요. 그래서 내 채널 오르신 걸 환영합니다. 지난주에는 우리가 이런 것들을 다뤘지요. 이번에는 이런 것들을 한번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자, 다른 영상까지 함께 볼까요? 그래서 맨 마지막에 이렇게 딱 나온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 해 연도에 나온 EBS 영어 듣기 있죠. 그걸 가지고 2번, 3번 반복하면 돼요. 그러니까 듣기가 약한 친구들은 기출문제를 해야 된다. 이거 절대 현혹되지 마시고 그거 듣기를 가르쳐보지 않은 사람이 하는 얘기예요. 선생님 재수반에서 듣기 수업만 5년 넘게 했어요.
듣기 수업 원념 있기 때문에 뭘 해야 되는지 알아요. 그러니까 나중에 내가 여러분과 관련해서는 듣기 자료도 드릴 건데 뭘 드릴 거냐면 11, 12번 있죠. 그쵸? 짧은 대화 응답. 그것만 집중력 모의고사 형식으로 해가지고 그것만 한 10개짜리 한 세트씩 줄 거예요. 그럼 계속 드려요. 다음을 듣고 다음을 듣고 다음을 듣고 이렇게 계속 나와요. 그래서 똑같은 문제 계속 이렇게 똑같은 유형의 다른 문제들이 계속 나오거든요. 중간에 놓치지 않게끔. 그 다음에 계산 문제만 또 한 10문제. 9번 다음을 듣고 남자가 지불할 금액을 고르시오. 9번 다음을 듣고 여자가 지불할 금액을 고르시오. 뭐 이런 식으로 쭉 나온단 말이에요. 이렇게 해서 이렇게 쭉 집중할 수 있게끔 그 내가 다 일부러 듣기 수업하면서 다 편집해서 만든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해서 이제 듣기도 이제 그런 식으로 자료를 드릴 테니까 나가는 자료 그때그때 잘 해주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또 한 가지는 일단 듣기는 첫 번째 그해 EBS 영어 듣기를 하는 것이 가장 좋다. 그러니까 곧 있으면 책 나올 거잖아요. 이제 그거 하면 되는 거고 두 번째 듣기가 약하다고 해서 듣기가 헷갈린다고 해서 절대 이동하면서 듣거나 뭐 지하철을 타면서 듣거나 뭐 걸어다니면서 듣거나 이딴 거 하지 않는다. 절대 도움 안 된다. 자, 이동하면서 지하철 타면서 이렇게 딱 듣잖아요. 노래 가사도 제대로 안 들어와요. 노래 가사도 제대로 안 들어오고 어떤 내용도 제대로 안 들어오는데 집중해서 들어야 되는 듣기가 그걸 또 해서 늘겠냐? 안 늘어요. 그리고 듣기를 혹시라도 연습할 때는 우리 지금 모의고사 때 연습하시는 거 사실 그게 제일 좋긴 하거든요. 좋은데 그때는 항상 어떻게 스피커를 통해서 이렇게 약간 자기 방이라든가 혹은 이렇게 거실 같은 데서 약간 이렇게 울림이 있는 경우 있죠. 그렇죠? 그런 상황에서 하는 게 가장 좋아요. 물론 거실에서 가족들과 함께 이렇게 엄마 오늘 나랑 같이 듣기 평가 한번 해볼까? 이렇게 하는 건 엄마는 되게 친할 때 할 수 있는 거긴 한데요. 그래서 어찌됐건 이렇게 약간 탁 트인 공간에서 하는 것이 좋다. 듣기는 절대 무엇을 가지고 하지 않는다? 이어폰 끼고 하지 않는다. 존내 잘 들린다. 그쵸? 근데 실제 상황은 그렇지 않다. 어떤 상황이 생길 수 있겠어요? 약간의 잡음이라든가 소음이 있어요. 그쵸? 살짝 이런 소리가 들릴 수도 있고 그 다음에 약간 책상 끄는 게 들릴 수도 있고 그 다음에 이런 새끼들이 있을 수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그 다음에 복도에서 지나다니면서 선생님 하면서 이런 새끼들이 있고 있어요. 그래서 왔다 갔다 하면서 그래서 그런 소음들이 조금씩 있기 때문에 약간의 소음이 있는 상황에서 듣기를 집중해서 푸는 연습 그게 오히려 필요하기 때문에 이어폰 끼고 하지 않습니다. 자, 정리하면 자 EBS 교재 학교에서 나가는 그 시험 내신 대비 자료는 일단 2월 셋째 주 돌이 나갈 거니까 그렇게 크게 조급해하지 마라. 두 번째, 영어 듣기는 그해 EBS 영어 듣기를 가지고 연습하는 것이 가장 좋으며 무엇으로? 이어폰으로 하지 않고 스피커를 통해서 하는 것이 가장 좋은 방법이다. 아시겠죠? 다 정리되셨죠? 자, 그러면 자, 우리 이제 교재를 넘어와서 오늘은 우리 교재 23페이지 21번부터 해서 자, 무슨 얘기를 드릴 거냐면 도치와 관련해서 꼭 알아야 되는 이야기들 그것도 말씀을 더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지금 21번부터 나오는 것들은 사실 약간의 틀을 알고 있으면 제일 좋아요. 약간의 틀을 알고 있으면 제일 좋은데 우리 이제 지난 시간에 했던 것은 도치와 관련해서 사실 도치는요. 도치가 된 문장을 수능에서는 제출을 해요. 그렇기 때문에 도치가 된 문장을 가지고 도치가 되었을 때 주어하고 동사를 찾는 것, 그 연습 잘하면 되거든요. 그러니까 도치를 해야 되는데 도치가 안 된 문장을 제시하면서 뭐 틀린 거 고르시오. 이제랄 하지 않으니까 이건 걱정하지 않으셔도 돼요. 자, 그래서 일단 도치와 관련해서 순서는 바뀔 수 있다. 그렇죠? 어떻게 될 수 있다고? 동사 뒤에 주어가 나올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해주시고 동사 뒤에 주어가 나올 때 가장 중요한 건 일단 기본적으로 해석 한번 해보는 거예요. 자, 해석 한번 해보는 거 그게 제일 중요하거든요. 자, 보세요. 자,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볼까요? 맞았을까요? 틀렸을까요? 대충 뭐 선생님이 하는 패턴을 살펴보면 뭐 틀린 거 주고 지가 고치겠지 뭐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어요. 그쵸? 자, 그러니까 일단 뭐 틀렸겠지 뭐 그렇게 볼 수 있는데 잘 봐요. 자, 그대로 한번 해석해 볼까요? 자, on the hill, 언덕 위에죠. stand, 서 있다 그 말이죠. 누가 서 있어요? 누가? 많은 사람들이겠죠. 언덕이 서 있는 거 아니죠. 그쵸? 많은 사람들이 서 있죠.
그러면 이제 그러면 이 동사를 지금 단수를 쓸 거냐 복수를 쓸 거냐 정해주는 것은 결국 바로 누구예요? 해석해보면 된다라는 거예요. 해석해보면 된다라는 거고 이걸 앞쪽에 전치사 플러스 명사, 전치사 플러스 명사 부사가 보이고 전치사 플러스 명사 장소의 부사가 앞쪽에 나오면 동사 주어 도치다 이렇게 외우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대로 가보면 돼요. 봐요. 언덕 위에 우리가 항상 생각해야 될 건 바로 뭐냐면 전치사하고 명사는 어떻게 한다고? 이렇게 한 덩어리 취급한다고. 전치사와 명사는 한 덩어리 취급한다고. 그리고 동사 앞에 명사가 주어 역할을 하는 것이지 전치사 플러스 명사는 주어가 아니라고 그랬죠. 그쵸? 그럼 어떻게 되는 거야? 동사 뒤에 주어가 나올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해 보는 거고 해석 한 번만 그대로 해주면 되는 거야. 언덕 위에 누가 서 있다고? 아, 많은 사람들이 서 있다. 그 뜻이구나. 그러면 뒤쪽에 a lot of people은 복수니까 당연히 이쪽을 무엇으로 바꿔주는 거라고? 당연히 이렇게 stand로 바꿔야 맞겠구나. 이게 별거 아니죠. 별거 아닌 이 개념이 자주 등장을 해요. 그러니까 어찌됐건 기계적으로 뭔가를 많이 외우려고 생각하지 말고 외우려고만 하면 그 순간에는 뭔가 쉽게 들어오는 것처럼 느껴지지만 그러나 나중에는 도로 적용이 안 되는 경우들이 생겨요. 그러니까 어법도요. 구문과 마찬가지로 살짝 헷갈리잖아요. 그러면 그 문장 해석 한 번만 해보면 명확하게 보이는 것들이 되게 많아요. 어차피 우리 해석 연습 많이 하잖아요. 해석 연습 많이 하니까 어법을 할 때도 그게 필요하다라는 거고 아니 여기서도 많은 사람들이 서 있는 거니까 그래 꼭 동사 앞에 주어가 아니라 동사 뒤에 주어가 나올 수도 있다고 했어. 그렇게 생각해 주면 되는 거고 자 도치와 관련해서 첫 번째 해석해보면 명확해진다.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도치는 주어 동사가 아니라 동사 주어인데 도치가 되어도 변함없는 거 두 가지가 있다 그랬었죠. 도치가 되어도 안 바뀌는 거 첫 번째가 바로 뭐가 되는 거고 의미 변화 없다. 그쵸? 순서는 바뀌어도 해석은 똑같아. 그 다음에 두 번째 부정어 도치를 제외하고 부정어가 맨 앞에 보이면 일반 동사일 때 do나 does가 앞으로 들어가는 거 있었죠. 그쵸? 그걸 제외하고는 도치가 되어도 구성 성분의 변화는 없다. 원래 문장에서 있어야 될 성분들은 순서만 바뀌면서 그대로 나온단다. 이렇게 이제 말씀을 드렸었죠. 그쵸? 자, 이제 그렇게 생각하면 이제 접근하면 되는데 자, 그러면 21번부터는 이제 무슨 얘기를 드릴 거냐면요. 21번부터는 얘는 근데 조금 뭐라 그럴까요? 외워야 되는 느낌이 조금 있기는 해요. 조금 있기는 한데 우리 이거 안 했었죠. 그쵸? 그래서 only 다음에 적어주세요. only 다음에 부사라든가 이건 부사구가 나올 때 즉 그냥 부사가 나올 수도 있고 부사구는 낱말이 두 개 이상인 거니까 보통 이렇게 전사 플러스 명사가 나올 때 그 다음에 only 다음에 부사절이 나올 때 절이니까 접속사 주어 동사가 있는 거 이렇게 한번 볼까요? 접속사 주어 동사 이렇게 나오는 거. 그리고 특히 요때 접속사는 단연코 많이 나오는 게 요 두 가지. 단연코 많이 나오는 게 요 두 가지. 단지 뭐뭐 할 때 only when. 단지 뭐뭐 한다면 only if. 이런 식으로요. 단연코 많이 나오는 게 요 두 가지고요. 그 다음에 뭐 after라든가 before 이런 것들이 나오기도 합니다. 됐죠? 자, 그러면 얘네들이 딱 보이잖아요. 자, 그러면 얘네들 전체를 only 다음에 나오는 부사나 전사 플러스 명사 혹은 접속사 주어 동사 이거 전체를 한 덩어리 취급하고 얘네들 뒤에서는 어떻게 된다고? 얘네 뒤에서는 이렇게 동사 주어를 쓴다고. 그렇게만 알아두시면 돼요. 됐죠? 근데 왜 그럴까요? 생각해보면. 자, 문법도요, 문법도요. 사람들이 말하는 것을 어떤 규칙이라고 딱 이렇게 정리해 놓은 걸 거 아니에요? 그쵸? 그러면 사람들이 말하는 것 자체는 되게 복잡하지는 않아요. 아는 것처럼 우리가 존나 복잡하게 생각하냐? 안 그래. 간단한 것들을 자주 활용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번 뭔가를 만들어 놨으면 그걸 활용해서 여러 가지 의미를 쓰는 걸 좋아하는 거지 여러 가지 상황을 위해서 여러 다른 단어들을 만들지는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 언어에는 뭐가 생기는 거예요? 중의성이라는 것이 그래서 생기는 거죠. 그쵸? 잘 봐요. 자, 닭이 먹을 준비가 되어 있다. 이렇게 생각해 볼까요? 닭이 먹을 준비가 되어 있다. 이렇게 쭉 나와 있다면 자, 그러면 이거 두 가지 의미로 해석할 수 있는 거 알 수 있겠어요?
닭이 먹을 준비가 되어 있다. 두 가지잖아. 첫 번째는 바로 뭐야? 닭이 요리가 잘 돼가지고 이제 우리가 먹어도 된다라는 거야. 닭이 먹을 준비가 되어 있다. 그 뜻인 거고. 두 번째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진짜 닭이, 그쵸? 진짜 요 닭이 앞에 이렇게 모이가 있어가지고 그걸 먹으려고 준비하고 있다. 이렇게 두 가지가 가능한 거예요. 자, 언어가 가진 이런 중의성이라는 것은 왜 생기는 거냐면 사람들이 하나를 만들어 놓고 여러 가지를 활용하려고 하는 거니까. 즉, 간단하게 말하려고 하는 사람들의 습성이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그렇다라는 거예요. 그럼 봐요. 자, 얘도 비슷하거든요. 자, 보세요. only 다음에 이제 부사인데 사실 얘도 부사죠. 단지 뭐뿐이라면 얘도 부사거든요. 그럼 얘도 부사예요. 자, 그러면 전체적으로 요거 전체는 싹 다 일단 뭐가 되는 거냐면 부사죠. 그쵸? 길어지는 부사예요. 길어지는 부사인데, 자, 근데 이렇게 생각하면 더 편해요. 부사는 주어를 수식할까요? 동사를 수식할까요? 당연히, 그치. 주어 역할하는 품사는 명사니까 부사는 당연히 동사를 수식하겠지. 그러니까 긴 부사 다음에는 부사는 당연히 동사를 수식하는 거니까 바로 부사의 수식을 받는 동사가 나오겠지. 이렇게 할 수 있고요. 그럼 두 번째는 단지 뭐뭐일 때라고 이야기를 하는데요. 요건 긍정의 뉘앙스일까요? 부정의 뉘앙스일까요? 단지 뭐뭐일 때라고 얘기를 하면. 그쵸? 우리는 약간 그 느낌이 잘 안 오는데 미국 사람들은 이걸 살짝 부정적 뉘앙스로 여긴대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only on Sundays 이렇게 딱 써요. only on Sundays 단지 일요일에만 does my father eat with us 아버지는 우리와 식사하신다. 이렇게 얘기하면 이게 부정적인 거래요. 왜? 일주일이 7일인데 왜 일요일에만 아빠는 가족인 우리하고 식사를 하냐? 일주일이 7일인데 왜 하루만 그렇게 할까? 물론 그 하루도 우리에겐 부담스러울 수도 있어요. 그쵸? 꼭 아빠랑 밥 먹으면 아빠가 꼭 성적 물어보고, 그쵸? 그 다음에 꼭 대학은 어떻게 갈 거니? 그거 물어보고, 그 다음에 왠지 내 표정이 안 좋으면 너 요즘 공부 안 하니? 뭐 이렇게 하면서 자꾸 이런 얘기. 아빠한테는 관심이라고 이제 아빠는 우리에게 얘기를 하지만 우리한테는 그런 관심을 좀 안 가져줬으면 이런 느낌이 좀 들 수도 있는 그런 상황이기는 한데, 미국 사람들은 그렇게 본대요. 자, 그래서요, 무엇과 비슷하냐면, 부정적 뉘앙스의 부사하고 비슷하대요. 부정적 뉘앙스의 부사. 그게 뭐가 있었니? 부정부사. never. 그쵸? never, little. 이런 표현들이 있었죠. never, little, hardly, scarcely. 얘네들이 보이면 뒤에 동사 주어라며. 그 비슷한 느낌인 거야. 부정부사하고 비슷한 느낌을 주는 거니까 미국 사람들은 비슷한 느낌이니까 그러면 비슷한 어법으로 쓰자. 이렇게 이제 된 거라는 거야. 아시겠죠? 자, 그리고 이 자리 있죠? 이 자리에는 당연히 뭐가 나올 수 있겠어요? 당연히 부정부사하고 똑같아요. 그쵸? 부정부사하고 똑같으니까 당연히 뭐가 나올 수 있냐면 원래 문장이 비동사라든가 그 다음에 조동사였다. 그러면 비동사라든가 조동사를 쓰고 주어 뭐 이렇게 쓰겠죠? 그쵸? 그 다음에 아까 선생님이 초반에 얘기했었죠. 부정부사가 앞으로 나가면서 부정어가 앞으로 나가면서 도치가 되면 뒤에 일반 동사일 때 뭐가 추가된다고? do라든가 does라든가 그 다음에 과거형일 때 did 얘를 쓰고 그 다음에 주어 다음에 뒤쪽에 동사 원형 이렇게 쓰겠죠. 부정부사하고 똑같은 느낌이니까. 그러니까 여기 이제 들어가는 거야. 일반 동사일 때는. 그 다음에 요 자리에 have라든가 혹은 has가 보인다거나 아니면 had가 보인다. 그러면 얘네들은 완료 시제에서 나온 거니까 뒤에 주어 다음에 이렇게 과거 분사가 나올 것이다. 이렇게 이제 볼 수 있는 거죠. 이제 이해돼요? 여기까지 이해되죠? 근데 여기서 중요한 건 요거야. 잘 들어. 자, 그러면 지금 현재 완료를 가리키는 거고요. 얘는 과거 완료를 가리키는 거잖아요. 그쵸? 여러분 현재 완료에서 주어 다음에 have pp 이렇게 쓰면 능동이에요? 수동이에요? 능동이야. 헷갈리면 안 돼. 그냥 have pp는 능동이야. 수동이면 어떻게 되는 거야? 비동사가 들어가야 돼. 그렇기 때문에 요거 우리가 이제 pp만 나오면 우리가 이제 수동이라고 이제 많이 이제 들어봤기 때문에 그렇게 헷갈릴 수 있는데요. 요거 헷갈리면 안 된다. 그래서 이렇게 그냥 pp만 썼을 때가 능동이고 그 다음에 뭘 쓰게 되면 빈 pp를 쓰게 되면 어디에서 나왔으니까 bpp에서 나왔으니까 이렇게 될 때가 수동인 거예요. 아시겠죠? 그러니까 완료 시제에서 잘 물어보는 것은 여러분 집중해요. 완료 시제에서 어법으로 잘 물어보는 것은 현재 완료를 쓸 거냐 과거 완료를 쓸 거냐 그걸 물어보진 않아요. 물어보진 않고요. 현재 완료를 쓰는데 능동이냐 수동이냐 과거 완료를 쓰는데 능동이냐 수동이냐 이런 거 많이 물어봐요.
그러니까 have pp는 능동이고 have been pp가 수동이다. 다음에 had pp 능동이고 had been pp가 수동이다. 이렇게 이제 같이 기억할 수 있어야 돼요. 아시겠죠? 이따가 이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번 더 언급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시겠죠? 자, 그러면요. 자, 지금 이 느낌을 가지고 21번 하고요. 21번 하고 뒤쪽에 23번까지 쭉 한 번만 읽어주세요.